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필라델피아 켄싱턴에 있는 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좀비는 아니고 좀비 같은 사람들이죠. 이번 영상은 업로드 되었다가 제재로 삭제되어 리뉴얼한 영상입니다. 내용도 영상도 많이 수정된 영상이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하면 생각나는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에는 현재 좀비처럼 변한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19년부터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한 약을 하고 돌아다니는 노숙자들이죠. 켄싱턴의 공원에는 불법 약을 쓴 후 생기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거리 한복판에는 노숙자들의 텐트가 즐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늘어난 불법 약 유통은 해가 지날수록 많아져 켄싱턴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죠. 켄싱턴의 치안도 악화되어 본격적으로 심각해진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약과 관련된 총기 사고로 47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입니다. 떨어지는 치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켄싱턴과 인근 필라델피아 주민들은 우리는 그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뿐인데 왜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불안한 치안을 호소하기도 했죠. 필라델피아 켄싱턴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국 약의 역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청교도 혁명 당시 영국에서 윌리엄 펜과 퀘이커 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북미 대륙으로 이주하면서 필라델피아가 형성되었습니다. 퀘이커는 개신교의 종파 중 하나로 평등과 비폭력의 교리로 삼는 것이 특징이죠. 윌리엄 펜은 퀘이커의 교리에 따라 필라델피아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담아냈습니다. 19세기 석탄 광산의 개발로 필라델피아가 미국 산업의 중심지가 되자 일자리를 구하고 인종차별을 피하려는 아프리카인들의 이주가 많아졌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흑인 인구의 비율이 높고 대우도 좋습니다. 1960년대에는 설리번 목사의 지도하에 흑인들을 위한 기회 산업센터가 생기기도 했고 1980년대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윌슨 구드가 필라델피아 시장에 선출되기도 했죠. 차별이 없다고는 하지만 백인과 흑인 사이의 빈부격차는 존재합니다. 미국의 흑백 빈부격차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필라델피아의 슬럼가나 우범지대 거주민들 대부분이 흑인 인구라는 사실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특히 20세기 미국에서 불법약 문제가 심해지면서 격차는 더욱 심해졌죠. 미국의 약 문제는 화학이 큰 발전을 이루던 19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등장한 합성약들은 전 세계의 중독자들을 만들어내죠. 이후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등장한 히피들이 정신적인 해방을 근거로 약에 손을 대면서 히피 문화가 퍼지는 만큼 약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히피는 베트남전의 여파로 시리에 빠진 젊은 세대가 미국과 물질 문명을 부정하고 자유와 평화를 외치던 문화죠. 히피들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퍼져버린 약은 미국의 골칫거리가 되었고 베트남전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약과의 전쟁은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몇 차례 걸쳐서 시행되었죠. 그러던 중 1980년대 크랙이라는 형태의 불법 약이 등장합니다. 1980년대에는 고가의 불법 코카인이 미국의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었고 이에 발을 맞춰 순수한 코카인에 베이킹 파우더를 섞어 굳힌 크랙이 만들어졌죠. 크랙은 코카인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과 흡연이라는 익숙한 사용법을 앞세워 등장과 동시에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땅한 돈벌이가 없던 흑인 인구들 사이에서는 일확천금의 기회로 여겨지며 빠르게 보급되었죠. 당연히 가장 큰 피해를 겪었던 곳은 흑인 인구의 비중이 높은 도시들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역시 흑인 비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였죠.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이미 갱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필라델피아는 크랙의 유행과 함께 다른 도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흑인 노동자 인구가 많았던 켄싱턴은 약과 갱단이 뒤섞인 미국 최대의 시장으로 전락했고요. 이에 레이건은 약과의 전쟁을 강화하겠다고 선포하게 되죠. 레이건의 강력한 선전포고에 미국의 약이 근절되나 싶었지만 잠시 주춤했을 뿐이지 사실상 수감자의 숫자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사용 및 유통에 가담한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로 전락하자 미국의 교도소는 자리가 없어져 교도소를 늘려야 하는 지경까지 갔죠. 수감에 세금이 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욱 큰 문제는 범죄자들이 모두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유통했다고 해서 모두가 조직급 규모를 갖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가약인 크랙은 동네 잡배들도 충분히 유통할 수 있었죠. 레이건의 실패 이후 대통령이 된 조지 하버트 부시도 강경한 대응만 유지한 채 딱히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 1993년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를 맞이했습니다. 취임 초기 빌 클린턴은 약에 관해서 이렇다 할 정책을 펴지 않았죠.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며 약
남용의 범죄자가 불러온 세금 낭비는 극에 달했고 사회 문제로까지 번집니다. 클린턴이 생각해낸 방법은 생산 자체를 줄이는 플랜 콜롬비아였죠. 플랜 콜롬비아는 미국과 콜롬비아가 함께 벌였던 정책으로 원산지를 봉쇄해서 약의 유통을 막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듣기에는 나름 괜찮은 정책으로 보였지만 콜롬비아 내정에 개입한 대가는 그다지 달갑지 않았죠. 콜롬비아는 무장단체들이 활동하던 지역이고 무장단체 입장에서는 약이고 무기와 자금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콜롬비아는 무장 게릴라들을 상대로 도발한 것과 같았죠. 플랜 콜롬비아로 미국과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역들은 모두 위협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약물 근절 정책의 실패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플랜 콜롬비아의 실패로 인해 정부는 시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약을 근절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코로나와 함께 오피오이드로 인한 약 관련 문제가 다시 미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릅니다. 오피오이드는 펜타닐과 같은 진통제에 함유된 물질로 원래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극소량만 제공해왔죠.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제약사들이 중독성을 완화시켰다며 처방전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로 출시했습니다.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성과금을 받기 위해 약을 대량으로 처방했죠.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약품인데 이제서야 논란이 생긴 이유는 코로나 당시 혼자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약사의 말만 믿고 약을 복용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약물에 중독된 것이죠. 특이한 점은 흑인이나 히스패닉보다 백인 인구의 피해가 더욱 컸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약물 범죄는 물론 백인도 있었지만 흑인 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켄싱턴을 보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중독자들 대부분은 백인이죠. 약물 남용 전문가 앤드류 콜로드니 박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미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유색 인종에 대한 선입견이 불러온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약사들은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유색 인종에게 판매할 경우 뒷거래나 남용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해 백인에게만 유통했거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염병 창궐 이후 1년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중독자의 숫자도 크게 늘었죠. 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더욱 강력한 약을 찾았고 그렇게 흘러 들어간 곳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은 문제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왔던 도시죠. 물론 검거는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사실상 중독자에 대해서는 반쯤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찰들이 무능한 게 아니라 건들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 때문이죠. 중독자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인 국가라 더욱 위험하죠. 실제로 범죄를 처리하다가 총격에 사망한 경찰도 많습니다. 약사범들은 보복이 무서워 궁지에 몰리지 않는 이상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중독자들은 그런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니 검거가 더욱 힘들죠. 이런 이유로 필라델피아로 유입된 중독자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났고 서론에서 봤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켄싱턴을 반감만 했던 것은 아니죠. 뉴욕의 검찰은 오피오이드 약물을 부작용 설명 없이 판매해온 제약사를 소송해 260억 달러를 합의해냈고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제약사들에게서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세금이 아닌 유통업자의 돈으로 근절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필라델피아의 시장 짐 케니는 중독자들의 거리를 청소하고 중독자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캠프를 세우고 약물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치료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당사자에게 의지가 없으니 치료는 불가능했죠. 캠프로 내려와 중독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거리로 나가 약에 찌들었습니다. 유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독 환자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사법 역시도 수요가 있는 한 어떤 식으로 트라우마가도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죠. 필라델피아 켄싱턴의 좀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